어쨌든 간에 무인기가 이렇게 와서 우리 머리를 이렇게 날아다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예. 그러면 조선일보가 아까 2014년도 보도에서 얘기했듯이 이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폭탄을 싣고서 올지 화학 무기를 싣고 올지 어떻게 합니까? 네. 현재 한국군의 방공체계는 북한의 전투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건설돼 아, 있습니다. 전투기가 주 타겟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무인기의 경우는 3m 이하의 소형이라 현재 방공체계로는 찾아내고 격추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특히 소형 무인기는 전투기에 비해서 아주 작고 비행 고도가 낮아서 기존의 레이더로는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 2017년까지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어도 탐지하지도 못했던 건데요. 예. 무인기 자체 결함으로 추락한 뒤에야 발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이더로 무인기를 탐지했다 하더라도 현재 무기 체계로는 격추하기가 쉽지 않다는 난점도 있습니다. 네. 육군에서 무인기에 대응하는 지상 무기 체계는 30mm 자주 대공포 비오, 또 비오 복합, 20mm 발칸 기관포, M60 기관총이나 개인 화기인 K2 소총 정도인데요. 지난 2014년 육군이 이들 무기들을 동원해서 격추 실험을 했는데 명중률이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해봤군요. 네. 예. 때문에 북한 무인기를 막기 위해서 휴전선을 따라 아무리 대공진지를 많이 만들어서 병력을 배치해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정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지난 2014년이나 2017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부터 항적을 포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시와는 달리 육군의 국지방공 레이더 TPS-880K가 예.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더 가격이 1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10억 원이요. 네. 탐지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북한 무인기를 완벽히 막아내기 위해서 휴전선을 따라 국지 방공 레이더를 배치한다면 수백 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또 이 많은 레이더를 운용할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무인기 사태로 질타를 받은 군은 지난달 28일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와 관련 연구를 위해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 그러면은 뭐 네. 5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해서 네. 어떤 결과를 내면 그러면은 5년 후는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또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음. 그래서 이 군 당국의 설명을 보면은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 또 무인기의 비행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하드킬, 또 소프트킬 무기체계 사업 등 총 4건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드킬은 무인기를 직접 타격해서 격추시키는 방법이고요. 소프트킬은 방해 전파 등을 발신해서 무인기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 무인기를 네. 막아내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요? 네네. 예. 이번에 포착된 북한의 무인기는 미군이나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인기가 아닙니다. 예. 항공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의 가격을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대당 가격이 뭐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이건 우리 군의 4단급의 무인 정찰기 송골매입니다. 예. 4단급이요? 네네. 예. 4단 단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무인기인데요. 예.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북한 무인기하고는 예. 좀 많이 뭐 게임이 예. 안 되네요. 네. 예. 근데 이런 북한 무인기가 넘어오면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최신의 전투기들과 공격 헬리콥터 수십 대가 떠야 합니다. 예. 설사 격추를 시킨다고 해도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크게 미치는 장사를 하는 셈인데요. 뭐 이번에도 사실 그랬죠. 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무인기를 가끔씩 띄워서 우리 영공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무인기 대책으로 5,600억 원을 들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할 비용
비용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무인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북한이 쳐놓은 비대칭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는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개념을 먼저 정립한 다음 그에 맞는 무기 체계와 전술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개념 정립보다는 무기 도입만 중시한다면서 첨단 무기만 확보한다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사실 파리 잡자고 전투기를 띄운 그런 기억 아닙니까? 네. 게다가 그 전투기가 이륙을 하다가 또 한 대가 추락을 해가지고 네. 그 전투기가 뭐 100억 원 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1,000만 원짜리 그 무인기 5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기를 이륙시켰다가 한 대가 떨어져서 100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네. 예, 이게 돈도 돈이지만 또 이게 무슨 창피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썼으면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무인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무인기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좀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도 강경했지만 네. 더욱 강경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날아다니다 유유히 사라진 후에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예, 또 군 당국이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책임을 이전 정부에서 훈련이 전무했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졌다시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돼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고요. 이 훈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미 대응 시스템, 대공 방어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고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에 무인기를 대비한 부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드론 부대가 있다는 것은 네. 사실 그 제가 그 호사카 교수님하고 일본 직격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네. 뭐 이쪽의 문외한인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부대에 이 드론 부대가 있다는 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드론 부대가 막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게 관건입니다. 북한의 예. 무인기를 과연 우리 그 군대 내에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는 드론을 잡는 드론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또 좀 우습지만 독수리 부대를 창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긴 한데요. 예.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독수리들을 훈련시켜서 음, 드론을 낚아채거나 예. 드론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들이 그런 개발이 게 돼 실제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거는 어떤 중점 이렇게 중요한 지점을 방어하는 그런 방식이지 예. 휴전선을 따라서 쭉 독수리를 늘어놓거나 아하.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네. 아까 그 레이더 있죠. 육군 레이더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네. 한 대 가지고서 휴전선 몇 마일이죠? 150마일? 155마일입니다. 예. 네. 그걸 다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음영 구역이 있거든요. 레이더가 잡아내지 못하는 음영 예. 구역이 있어서 그거를 또 대비하려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네. 독수리 얘기는 왜 나왔다가 쏙 들어갔습니까? 뭐 그런 저는 충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네. 수 있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좀 이 북한 무인기가 주는 공포는 굉장히 이제 공포심을 자아내는데 네. 독수리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좀 코미디 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조롱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좀 만약 그런 사례가 정말 있다면 그게 뭐 완벽한 그 방어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네.
아니 뭐 당당하게 외국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 갑자기 그게 얘기가 쏙 들어간 게 저는 오히려 더 우습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당일 대통령실의 대응과 바로 이튿날부터 윤 대통령이 연이어 쏟아냈던 강경 발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그랬죠. 네. 예. 당일 오전부터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 작전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 여파로 한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땅히 취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오전에 시작된 상황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거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예. 오후 4시 15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무인기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당일 아침 윤 대통령이 최근 입양한 개를 데리고 대통령실에 출근한 사연을 미담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죠. 예. 이 직후인 4시 30분부터 언론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무인기 관련 보도를 받고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도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그렇게 걸 사실을 발표했죠. 예. 발표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정작 당일 저녁에는 또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 송년회 만찬을 진행을 하면서 반주까지 곁들였다는 거죠.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라는 건 일전불사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예. NSC는 열지도 않고 저녁에는 송년회를 한다는 게 일관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네. 전쟁 얘기를 하고 네. 밤에는 전쟁 얘기도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건 다음 날 알려진 거고요. 예. 낮에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은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했다는 거였습니다. 네. 예. 네. 비판이 나오니까 연일 초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참모회의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하게 응징 보복하라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급기야 어제는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예. 물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무인기 사태 당시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앞세워 관련 비판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전쟁 불사를 외친다고 안보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 기자 얘기로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시각이잖아요. 네. 예. 그 뭐 윤 대통령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는 본인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 탓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또 화를 내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그 앞에서 말씀하신 건 또 이 대통령의 그 일관성도 없고 네,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첫날 26일 당일 대통령실 반응을 보자면 그냥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평온하고 예. 또 특히 개를 데리고 개까지 출근했던 데리고 굉장히 왔어요. 한가한 그런 브리핑을 예. 작전이 진행되는 중에 음.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자면 뭔가 좀 일관성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통령 홍보실에서 네. 이 당시 무인기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보고는 뭐 2시간 만에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근데 뭐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국방부에서는 4시 반까지 이제 엠바고를 건 상황이었고요. 강아지 데리고 출근한 브리핑은 4시 예. 15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뭐 북한 무인기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실도 파악을 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음. 뜬금없이 강아지 그 브리핑을 한다는 게 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새해에는 좀 사정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